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전자신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기사는 데이터 센터도 SOC 신기술 분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네요. 네, SOC라고 하면 저희가 사회 기반 시설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정보통신 분야, 그러니까 ICT 주요 분야를 사회 기반 시설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적시한 SOC 시설 유형 항목에 데이터 센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이제 추진 중이고요. 네, 민간투자법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과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을 지원하는 이제 핵심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잠깐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BTO와 BTL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요. BTO는 Build, Transfer, Operate이라고 해서 실제로 민간 사업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고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정부로,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는 정부에 넘어가는 거고요. 관리 운영권을 받아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트이 운영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BTO 하실 때 이제 오퍼레이트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리스형은 Build, Transfer, Lease라고 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되는 자금들을 조달해서 준공을 한 이후에 소유권은 똑같이 이제 국가 지자체에 넘어가는 맞고요. 근데 이제 그 대금 자체는 직접 이용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이제 관리 운영금이나 아니면 정부 지급금을 받는다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그러니까 민간 투자형 사업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정부 예산이 한계가 있고 사업 탄력성에 이제 강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죠. 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 절감 요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도들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민간 투자형 그 사업들을 좀 정의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시설 유형 항목 같은 경우에 이제 법에 정의를 해서 시설 유형 항목의 경우는 이제 민간투자법에 실제로 적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BTO와 BTL에 관련된 이제 핵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부에서는 이거 말에도 이제 ICT 분야의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추가하는 부분들을 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사실은 전체로 등록한 것이 이제 SOC 대상 시설 유형 목록이 한 53개 정도가 되는데 ICT 분야는 그 중에 굉장히 일부라고 하고 있고 2002년도 초에 고속정보통신망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사실은 향후에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이제 기반이 되겠다. 기반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민금융 맞춤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내용인데요. 마이데이터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마이데이터를 서비스를 하고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서금원이라는 곳,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제 향후에 좀 진행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 데이터 경제 시대 대응을 위한 서민금융 통합 플랫폼 전략을 이제 수립하겠다라는 측면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플랫폼 및 인프라 통합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측면에선 대응 및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 데이터는 이제 제공 및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서민금융 데이터 측면에서는 관리 및 활용 전략을 이제 수립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따져보면 최근에 이 데이터의 공유, 통합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3법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또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 향후에도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마이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 최근에 제가 전자신문에 이제 헬스케어의, 그러니까 헬스 통합 데이터를 설명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그럼 그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이 결국엔 저희가 찾아야 되는
핵심 질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마이 데이터를 결국엔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연계하기 위한 것도 또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플랫폼도 별도로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서민금융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고 그 활용 측면에 있어서 네, 이 관리나 활용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상위 관점에서의 데이터 관리 체계와 그리고 보안적인 관점에서의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한꺼번에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결국엔 이 데이터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선 결국엔 수집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죠? 흩어져 있는 걸 모아야 되잖아요. 유용한 데이터들은. 네, 수집 그리고 저장해야 하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형태들을 가진 그 안에는 이제 정형도 있을 거고 비정형도 있을 거고, 네,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체계 구조를 가진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표준화시켜서 사실 처리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정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처리 방안들까지 사실은 이제 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저희도 이제 회사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제 실이 별도로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약간 그런 어떤 기반들 제가 말씀드린 수집, 저장, 정제, 저장, 처리하는 이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인프라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상위단에서 마이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 데이터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단 지금 이 설명드린 건 저희가 서민금융통합 플랫폼 관점에서만 사실은 보시지 마시고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골자는 동일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항상 연계, 그러니까 수집하기 위해선 그렇지 연계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이터에 있는 부분에서 추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연계하기 위한 기술로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스크래핑, 뭐 에이전트, 그리고 뭐 API. 그러면 API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성우 간의 오픈된 규격들이 좀 필요하겠네. 그럼 오픈 API 규격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으로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하시면 최근에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부각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합해서 저장하고 정제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결국엔 표준화해서 잘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DQM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의 퀄리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체계 그리고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 데이터의 보안이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 짧은 기사이긴 하지만 이 기사에서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좀 투영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XR 플랫폼 인게이지로 가상세계 공연 열어요 라는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 어떤 특정한 업체, 그러니까 쇼글이나 더 캐릭, 디캐릭이라는 업체를 좀 홍보하기 위한 어떤 의도는 아니고요. 이 XR 플랫폼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을 얘기를 해요. 근데 확장현실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네, 이 XR 플랫폼 관점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기술이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고 구현하기 위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막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활용이 되는 내용들을 좀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업체에서 만든 이 XR 플랫폼 인게이지라는 것은 이제 결국엔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전시, 포럼, 축제, 공연, 그리고 이벤트 등 행사를 비대면 유관중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초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전시장과 같이 꾸며놓고 3D로 구현을 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처럼 이제 부스를 꾸민다는 부분이 강점인데요. 관람객이 아바타로 원하는 부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관람하고 그리고 업체와 소통하고 무대 이벤트도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벤트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발표 자료와 동영상들을 이제 자유롭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 모여있는 패널이나 사회자나 아니면 강연자가 실시간 다정한 소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 전국이 굉장히 좀 길어지면서 실제로 그동안에 이런 전시나 포럼 축제가 대부분 다 이제 화상회의 형태로 다 대체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중피로증이라는 약간 신조어가 만들어내면 이제 한계를 좀 드러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술인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기술인 XR이라는 기술로 이제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네, 다음은 K 디스커버리 업계 의견 반영, 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특허청이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에 앞서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선 작업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커버리는 아마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좀 싶어요. 네, 이 디스커버리 잠깐 좀 보고 넘어가면 소송 또는 규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전자적 자료를 수집, 준비, 점토, 구성, 생산해서 게시하여야 하는 제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저장 및 검색해야 하는 정보의 대용량화나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법적 제재 위력을 생각할 때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이제 영향이 큰 제도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제 첨단 기술을 소화하고 있는 기업이 외국 기업과 법정 소송 시에는 이 디스커버리의 이제 준비 미비로 이제 국내 경쟁력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엔 특허 소송 당사자 양측의 증거와 각종 자료를 공개해서 침해 사실과 손해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게 목적이 있고, 대신에 현재 이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이미 이 증거 수집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허청에서 판단하기에는 미국과 달리 증거 수집이 제한적인 독일식 제도를 국내 환경에 맞춰 개선하려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도입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지난주 여러 가지 이제 시험 결과를 보시고, 네, 대부분 다 만족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좀 충격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 기술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이나 아니면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결국엔 어느 순간엔 기술사가 되어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조심히 퇴근하세요. 감사합니다.